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32페이지 제5절 응사응기론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소우라는, 제가 주소를 다녀서 반소우라는 분의 견해를 제가 축약해서 적어놨는데요. 응기나 응사에 관해서 가장 정비된 이론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필독을 해주십사. 정비된 체계라고는 하지만 그냥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설명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 원칙, 팔자에서 응사와 응기는 구분할 수 있죠. 응사는 하나는 응사가 성립하는 것, 하나는 응사가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국, 이 원국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어떤 모형이죠. 기룡 모형, 어떤 사람은 정보 창고, 컴퓨터의 CPU, 이런 내용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기룡의 어떤 모형입니다. 그래서 원국에서 용신과 기시를 확정하고 작용 방식을 확정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표수라는 것, 내용을 묘수라는 것이죠. 윤여는 기륭의 요소를 끌어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명국이 갖는 어떤 기를흉의 기초 그 위에서 가장 먼저 존재, 있느냐 없느냐, 상호 대체 가능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논하고 상이 있는 것을 논하는데 상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여기서 상이란 형상의 어떤 상을 의미한 모양, 우리가 이걸 모양, 이미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모양을 형상의 상 이런 모양이나 이미지의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팔자 구성 요소 전체로서의 어떤 모습이죠. 즉 하나의 팔자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태극이죠. 전체로서 내부에 또 여러 가지 태극이 있지만 전체로서도 하나의 태극이죠. 그 내부에는 간지로 표시되고 간지는 음양모행, 십신궁이 등의 모습을 가진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형상의 상 이렇게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팔자 전체로서의 가지는 모습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이 있는 것은 어떤 사라고 하는 것은 일인데요. 우리가 일사자지만 어떤 이벤트라고 하죠. 이벤트. 가치 중립적인 일. 있는 거죠. 그게 길인지 흉인지 희인지 기인지 이런 것들은 먼저 길, 흉, 희, 기는 먼저 나눠놨죠. 앞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팔자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상이 있는지 없는지 상이 있는 것을 논하는 거죠. 그 상이 있으면 어떤 비록 현재로서는 당장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이 있으면 또 상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국에서 읽어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원국의 의미, 조합 등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각각 존재하는 기lum과 거기에 상응한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상이 대표 가능한 응사와 각각 성립한 상의 응사의 필연을 분명하게 한다. 응사응기는 팔자에서 제가 예전에 일본 그 팔자를 잠깐 읽어본 적이 있는데
팔자란 무엇이냐? 운명이란 팔자학은 뭐냐면 필연, 우연의 필연화 규칙을 규명하는 것이죠. 아니면 찾는 것. 우연의 필연화 규칙. 우리가 어떤 우연이라고 보여지는 어떤 일, 그런 것들이 어떤 필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닐까? 우연이라고 보이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규칙이 있다면 필연이게 되겠죠. 그래서 팔자학은 우연의 필연화 규칙을 규명하거나 찾는 것인데, 거기에 가장 종국적인 어떤 내용은 응사나 응기를 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 성립한 상의 응사의 필연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상의 성립은 그 상과 그냥 상이죠. 그냥 상. 일반적인 의미의 상과 성립한 상의 구별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상, 그 다음에 성립한 상. 그냥 상은 뭐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여기 말하는 상이 그냥 상이죠. 그런데 상이 성립했다라고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존재해야 되고 일이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기륭이 존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그것이 성립한 상이죠. 그래서 성립한 상이와 그냥 상의 어떤 구별되는 부분은 음양이 있고 태극을 이루는 것이 성립이죠. 원시, 오행, 십신, 간지, 조합, 음양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성립한 상이 되려면 음양이 있고 태극을 이루는 것이 성립이라는 것이죠. 성립하여 비로소 작용을 논할 수 있다. 그리고 기륭을 만드는 응사, 어떤 이벤트가 응하는 것, 그것을 논할 수 있다. 불성립한 상은 기륭의 응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상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기륭으로 응사되는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립한 상이어야만이 왕세나 작용이나 결과를 논해서 우리 운명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분석 대상이 바로 성립한 상이고, 그 성립한 상의 분석 내용은 왕세, 작용, 결과, 이런 것들이죠. 분석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상의 왕세 시기로서 우리가 기륭을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은 오류죠. 왕세는 오로지 기륭의 정도만 반영하는 것이고, 성립이란 천지음양이 태극을 이뤘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양이 성립한다, 음이 성립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양이 이제 성립했다는 것은 소양이 노양으로, 음이 성립했다는 것은 음이 가고자 하는 소음이 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땡이가 있는데, 그것은 태극을 이루는 것이죠. 여기서는 태극을 이뤘다는 것은
양의 목적 또는 뭐 가치 이런 것은 뭐냐면 소양이라면 노양으로 가서 이게 양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음이 와서 평형. 이것이 바로 양으로서 태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양. 체가 양인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양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양태극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바로 성양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음양이 이루어지는가를 규명해야 되는 것이지 왕세로서만 기륭의 성립을 논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까 성립이라는 것은 천지음양이 태극을 이뤘다는 것이 성립한 상의 작용은 운명을 따라 변화하고 기륭의 정도가 같지 않으면 그 응사의 형식과 결과가 다르다. 즉 상이 존재하면 상이 성립하고 음양이 존재하면 음양이 성립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상이 존재하면 음양이 성립하는 것인데 존재하면 마찬가지 음양도 존재해야 성립한다는 거죠. 원국의 상은 운에서 응할 것이고 운의 상은 윤현이 응할 것입니다. 윤현의 상은 월에서 응하고 월의 상은 일이 응하고 일의 상은 시에서 응한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앞은 고요한 것, 뒤는 움직이는 거죠. 앞에 것 정은 뒤에 것 동으로서 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중동이라고 하죠. 정중동. 그래서 뒤에 것이 동해야 앞에 것이 정한 것이 동한 것이라 되는 거죠. 동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동이 있어야죠. 동이 있어야 무엇이 응하는 거죠. 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명국은 이제 동하려면 뭐 형충합해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도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작용의 단계,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이게 바로 윤현 핍진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논할 것입니다. 성립과 응기의 구별. 먼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응기하는 것이죠. 작용과 피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성립은 천지 도의로 상의 성립만 논할 것이죠. 상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논하는 거죠. 성립한 상의 작용과 피작용으로 기륭과 각종 응사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기륭과 각종 응사의 내용의 발생이 응기죠. 그래서 성립 후에 응기 여부를 논하는 거죠. 응기는 또한 성립한 상의 작용 결과다. 그 말이 맞습니다. 윤현은 명국에 대해서 작용하는 유일한 후천 요소. 윤현이 명국에 작용하여 기륭 변화를 만들어낸다. 대운은 단계적 어떤 성질의 주요 응사 내용이죠. 특정 구간, 시기. 윤현 기륭은 6월의 작용으로 인하여 변화하며 또한 일시로서 응한다. 유년
월, 유, 시 이런 것들이 앞에 유년의 기륭은 6월의 함수죠. 6월의 기륭은 유시의 함수죠. 유일의 함수죠. 그 다음에 유일의 기륭은 유시 함수다. 유일은 해당 날짜의 상으로서 6월이 유년에 대한 기륭작용의 표수하고 유시는 유일의 기륭작용의 변화 구현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해의 기륭을 본다. 뭐 을사년이 기라냐 흉하냐. 그러면 먼저 계략적으로 을과 사의 희기를 가리겠죠. 일단 1번 희기를 구분한다. 그래서 희신이면 을이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길이 응할 것이고, 꺼리는 것이면 을이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흉이 응할 것이죠. 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을사년 한 해의 기륭을 논할 때 을사년 전체 기륭은 을과 사의 희기로서 판단하지만 1년이 전부가 모두 기라거나 모두 흉한 건 아니죠. 그것들은 유월이라고 하는 월이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총합으로서 희기만 논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 그것이 학원에 설명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응사 내용. 길은 궁유에 있고 흉은 흉방에 있다. 유년은 명국에 대해 영향을 주는 유일한 천시의 요소이다. 용신을 도울 때 용신을 얻는 기쁨이 있죠. 기신은 제어할 때 기신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용신을 제어하면 용신을 잃는 흉함이 있고 기신을 도우면 기신을 얻는 흉함이 있다. 당연하죠. 용신은 기라고 기신은 흉한데 일반적이죠. 일반적. 반드시 바뀌기는 하는데 반드시 고정적인 건 아니지만 통상 용기신의 음양, 그 다음에 소재하는 궁위, 그 다음에 오행, 그 다음에 육친이나 십신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작용으로 구체적인 응사하는 내용, 응기와 응사 방식 확정한다. 용신과 기신을 분명히 하면 응사하는 것의 어떤 그룹 유추된 그룹 전체의 상, 응기와 응사의 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구현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은 어떤 분류, 카테고리로 나눈 어떤 상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모함, 추상성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인간들 생활 중 비록 수만 가지의 일과 상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육친과 육신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는 바, 그것으로 대체적으로 파악한다. 십신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주된 것은 음양성질, 간지왕쇠, 간지의 존재 형식과 작용 방식, 오행과 인간의 유형으로서 확정하는 육신의 내용의 경험이란 4가지 방면, 4가지 정도. 를 대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 응기응사의 구체적인 방법.
생극제와 형충합해가 방법이다. 생극제와는 응지응사 내용을 판단한 구체적인 방법. 여기서 말하는 생극제와 일반적인 생극제와는 다르다. 어떤 그동안 논하지 않았고 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생극이죠. 음양오행의 생극. 그래서 음은 화투금, 양은 화투금, 그 다음에 음은 수목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게 생수, 극, 목. 수를 생할 때는 음이고요. 목을 극할 때는 양입니다. 성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금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단 양 쪽에 집어넣고요. 토 같은 경우는 또 무토와 기토를 나누는데 무토는 양토, 기토는 음토로서 음의 그룹에 넣기도 합니다.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양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세분하면 사상인데 그것은 동태적인 오행이다. 오행의 생극은 음양의 구체적 상태를 확정하는 것, 응사응기를 확정하는 근본적 방법이죠. 응사응기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생극의 진정한 의미 및 작용이다. 오행의 생극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쩌고. 오행은 음양의 세분 상태를 만들고 음양의 동태를 표수를 하는데 그 생극은 당연히 음양을 중심으로 음양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비록 기륭의 진실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비로소 응사응기를 확정할 수 있다. 오행의 생극을 알면 응사응기를 확정할 수 있다. 응사응기는 주로 두 가지 방면이다. 존재와 기륭. 존재 방면의 정보는 유무로서 논한다. 기륭 방면의 정보는 음양평형의 작용에 대한 유무로서 논하며 그 유무의 왕세로 작용 능력과 기륭의 정도를 두 가지 정보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약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과는 약간 좀 생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응사응기 구체화의 네 가지 방법. 음양성질, 간지왕세, 간지 존재 형식과 작용 방식, 오행과 인간 세상의 유형을 확정하는 육친과 육신의 내용, 경험. 이 네 개 방면이 응사의 구체적 내용, 응기와 응사의 방식, 내용과 방식을 확정한다. 먼저 음양성질을 보면 음양상법, 음양이기법 이런 것들이 이런 건데요. 음양으로 체형을 확정한다. 먼저. 그래서 양이 체이면 음을 용하고 음이 체이면 양을 용해서 음양이 서로 조화롭고 평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이기법이나 음양상법이라고도 하는데 팔자 전체의 음양으로 팔자 격구의 고절을 확정하는 건 물론이고 팔자가 가지는 간지와 그것을 형성하는 존재의 내용은 모두 개개의 개체상을 이루고 그것에 존재하는 음양, 궁이, 오행, 육신, 십신 모두 상을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며 그것이 응사의 구체를 판단하는 근거이고 각각의 개체가 이룬 상의 작용 결과는 작용관계는 응사 방식과 응기의 판단 근거가 된다. 간지왕세, 간지의 어떤 생극 역량 그런 것들을 형량하는 거죠. 왕세는 작용력의 대소를 결정하는데 작용력의 대소가 음양평형에 대해 작용을 일으키고 기륭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개의 상을 이룬 개체의 기륭 정도 및 작용 관계가 상을 이룬 기륭 정도를 결정한다. 이런 상들이 모두 응사의 구체 내용이다. 간지의 존재 형식
및 작용 방식. 간지의 존재 형식 및 작용 방식이 응기의 방식을 결정한다. 어떤 작용이 있으면 어떤 응기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매우 동주 또는 합충 등 작용. 이런 것도 결국은 생극제화이긴 하죠. 하여튼 이런 동주에서의 작용, 합충 등의 작용, 이런 것들이 응기의 방식을 결정하죠. 이런 작용들이 있으면 응기가 있게 되는 거죠. 오행과 인류 사이의 비유로서 육신의 내용 확장. 오행과 인류 사회의 비유로서 육신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은 응사의 구체적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활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팔자를 판단하는 기본이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주된 학습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 통상적인 생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팔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 사회 배경, 풍속, 환경을 결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파재하는 걸 본다면 팔자 원국에서의 빈부귀천 상황을 오행 십신을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파재 가능한 내용과 수량 알아야 한다. 예컨대 기녀라고 하는 예를 들어보면 예전 기녀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와 지금은 기녀가 없죠.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이런 개념을 달리 적용해야 되고 판단해야 돼요. 현대로 말하면 예인, 통칭하면 그 안에는 배우, 탤런트, 가수 여러 가지 분화가 또 가능하죠.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하고 지금은 좀 다르죠. 혼인의 기능도 좀 다르다. 응사응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응사. 어떤 일이 응하는 것. 어떤 작용 관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응한다. 사. 어떤 일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일을 추론할 것인가는 먼저 그 그룹핑을 통해서 일단 대략적인 상을 추론해 보는 거. 그게 유상이죠. 유상.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물종으로 어떤 치환하는 거죠. 존재하는 상은 응사 내용이니까 존재하는 상 중에서 여러 종류의 응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상의 기름은 여러 가지 응사의 기름과 관계가 있다. 팔자는 전체로서 하나의 태극이고 또 간지의 상은 음양, 오행, 십신, 궁위로 나누며 이것은 대상의 구체적 응사 내용을 나누는 방법이죠. 행극제와 형충합해는 기룡과 그 형식의 판단 방법이고 응기의 판단 근거가 된다. 존재, 즉 유무죠. 유무. 존재는 상으로서 일을 논하고 왕세는 오행왕세의 상으로서 일을 논하고 길흉은 기륭의 상으로서 일을 논하고 작용은 자기 상으로서 일을 논하는 것. 이것이 팔자의 상이고 팔자의 정보죠. 각 간지의 각종 현상에 상응하는 내용 또한 간지가 존재하는 방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이 좀 깁니다. 간지가 존재하는 방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음양이 국을 이루는 상, 작용이 행사하는 힘의 가감 및 방식이 이루는 상, 매 각각 간지 존재의 상과 그 상이 손익을 입는데 상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응사의 상의 3개의 어떤 차원이죠. 구체적으로 다른 차원의 내용이며 팔자의 부기빈천, 기룡수명의 총체를 확정하고 응사의 구체 내용과 방식을 확정하며 응사 본신의 존재, 연계 방식과 구체 내용을 확정한다. 이것이 삼위일체 논명 방법이다. 음양이 기중의 전제라는 기초 위에서 생극제화가 음양에 대하여 행하는 작용으로서 기lum을 판단하는 방법이 되고, 형충합회는 또한 생극제화의 특수한 방식이며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응사 내용 및 응사 방식, 이러한 사는 모두 구체적인 응사의 상의 예시이고, 아울러 팔자의 공망, 유통, 통관, 합국, 묘고, 궁이, 복음 상 등의 내용도 팔자의 분명한 상을 바로 판단하는 방법이 된다. 즉 공망이나 통관, 합국, 묘고, 궁이, 복음 등이 있으면 그런 것만으로도 바로 팔자의 상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응사의 유형화 방식. 유통을 한번 볼까요? 유통한 오행으로서 이를 논하고, 통관은 통관하는 글자의 기lum으로서 이를 논한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은 그 분명한 상으로서 이를 논한다. 형충합회, 생극제화, 음양냉습, 통관과 파괴를 당하는 것 모두 팔자에 분명히 드러나는 상이며, 응사의 상이죠. 작용 기반. 그 존재의 유무는 모두 거기에 상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응사의 범위와 내용, 그것에 비치는 음양은 기lum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응사규율, 희귀중심이죠. 생극제와 음양, 왕세, 생극제와 음양, 왕세, 명암, 간지조합, 이런 것들이 음양규율입니다. 응사규율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보면 명국 중에 용신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용신 방면이 대표하는 일체의 내용이 불기라는 것일 수 있으며, 혹은 용신을 견제하는 그런 방면에 대표하는 일체의 내용이 불기라다. 용신이 극이나 억제를 받는 경우 극제한 자와 극제당한 자의 흉한 열성인 자가 드러난다. 예컨대 칠살격의 식신으로서 산을 제화하고 있는데, 제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칠살은 기신인데 칠살의 흉한 방면, 그것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식신의 흉한 방면,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이거죠. 원국의 기신이 억제되는 경우, 그 기신 방면이 대표하는 일체의 내용이 기란일이거나 혹은 기신을 누르는 것이 대표하는 방면, 일체의 내용이 길사이다.
뭐 당연한 거죠. 명국 중에 용신이 생부를 만나는 경우 그 용신과 용신을 생부하는 글자의 방면에 내용하는 일체의 내용이 길사이다. 이런 것들이 다 기신을 제하면 기신을 얻는 기쁨이 있고 용신을 누르면 용신의 근심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상인데 상이 있으면 응사가 있고 응사의 성립 및 응기는 동하게 되는 것, 동하게 하는 것과 구체화 실현하는 것. 음양으로서는 기륭의 대국을 논하고 명국 중에 격국의 고저, 세운 중에 성패의 핵심을 논한다. 왕세는 응사하는 주요 반면이고 원국에서의 응사 정도의 대소이다. 간지조합은 먼저 귀천, 기륭을 논하고 그 다음으로 응사의 내용과 형식을 논하고 응사의 내용과 형식은 또한 귀천, 기륭의 다름으로 인하여 다르게 되니 이것이 사회 경험이다. 응사에 대한 득실. 득실은 뭐 희, 기로 나눠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얻는 것, 싫어하는 것은 잃는 것이죠. 또 기용으로 나눈다면 기라는 것은 얻는 것, 흉한 것은 잃는 것이죠. 얻는 것은 발현되는 것이고 얻지 못하는 것은 발현되지 못하거나 지체되는 것이죠. 우성인자나 긍정적 부분은 얻는 것이고 열성인자나 부정적 부분은 잃는 것이죠. 이렇게 득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본래 평형하면 좋은 것, 불평형하면 흉한 것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근데 이런 내용은 세운 중에서 얻는 거예요. 세운 중에서 방향을 정하는 방법. 원국 중에서 이런 방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원국을 볼 때는 재는 이게 눌러서 다스리는 것은 눌러서 묶어두는 것과 누르는데 묶지 못하는 것. 두 가지 구분이 있죠. 누르는데 묶지 못하는 재불주의 상황에서는 다시 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구분이 있다. 이렇게 재라고 하는 것은 재주, 그 다음에 불재주. 재주는 주동하여 누르는 것일 거고요. 재하되 누르지 못하는 것은 작용을 발휘하는 것 또는 작용을 발휘 못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예를 들어서 화는 수를 눌러서 묶어두지 못하죠. 그런데 수의 평행에 대해서는 기란 작용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때는 부가 있다 라고 don한다. 음이 양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작용을 하는 경우, 그 기란 작용을 하는 경우 그 기란 작용을 하는 음이라고
음을 얻는 거죠. 이건 부가 귀가 양이면 부는 음입니다. 화를 묶어두는 수로서 수의 귀를 논하지 않는다. 체용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화가 무력해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면 화가 견제받는 것으로 논하고 가난하거나 천한 것을 논한다. 부의 원래 의미인 수가 화에 조절을 얻지 못하여 창광하면 수의 흉한 측면이 발휘되니 수음이 많으며 빈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응사의 모형과 성립. 응사의 모형은 아까 양성, 음성 봤죠. 여기 말에 부작용하고 이에 묶어두지 못하는데 작용을 불발휘해서 견제를 입는 경우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응사의 모형과 성립. 응사의 모형은 두 가지 방면인데요. 하나는 명국이 표수라는 기륭 모형이죠. 그것은 기륭의 작용 방식을 보인다. 하나는 사물 본신의 운동 규율 모형입니다. 상이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있다는 원칙. 내용 확증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다. 묘월에 출생해서 금을 용한다. 임수일간이 묘월이면 음이죠. 음이 채입니다. 그래서 금으로서 금극목으로 금극목 해서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게 하고 불극토하고 토는 자유로워지니까 토 극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양을 용하는데 금극목을 용한다. 이런 말은 바로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게 해서 토를 자유롭게 하고 토가 수를 극하니까 양이 살아난다. 그래서 음이 양에게 다듬어지는 거죠. 음이 양에게 다듬어진다. 즉 음을 제해서 음을 눌러서 양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 양인 양화를 보아 금을 극하여 도리어 금을 극하면 도리어 흉한 것이 된다. 아까 금으로서 목을 극해서 토를 자유롭게 하고 토가 수를 극하게 하면 양이 음을 다듬는 것이 해당되죠. 그런데 이때 금이 와서 화가 와서 금을 극해버리면 음을 돕는 것이 되죠. 화는 본래는 양인데 작용 결과 음을 도와버려 조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조음
이럴 때는 큰일 납니다. 이런 모순은 격국에서도 적용이 있고 채용이 있으며 적용이 채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응사에도 적용할 수 있죠. 식간의 기가 어느 지지에 통기하고 어느 곳에 구현되는가 하는 것이 응이라는 것이고, 그 지지 중에 장간기의 작용은 기륭 방식이고 구현되는 응사 방식이다. 주로 천간의 기가 일제에 있는지 여부로서 내용을 논하는 근거가 된다. 모식관을 일제에 대응하여 논하는 것으로 내용을 본다. 제가 십간의 기가 일제에 있는지요. 일지는 아궁이죠. 아궁. 그리고 내입니다. 내. 잠깐 안에 이런 한글 한문에서 차용한 글자가 아닐까요? 안에. 네. 이건 일지 배우자고. 국어 문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냥 잠깐 머리 식히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응기, 원국에 고정된 응사의 길흉이 이제 원국에서 우리가 아까 찾아냈죠. 응사. 그것이 세운에서 구현되는 것이 응기죠. 따라서 응기는 명국 기륭의 응사에서 출발하니 명국 기륭 응사의 존재 상태가 응기만이 결정한다. 고인들이 말하기를 기는 하늘에서 행하고 질은 땅에서 구비되며 간은 주로 동하고 지는 정하다고 한다. 이것이 응사 이론의 운영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동은 응하는 것으로서 주역에서 파생한 술수의 원칙이다. 무동하다는 것은 명국이 정지되는 것이고 이때는 응사원기 알지 못한다. 팔자 중에 동은 동의 근본은 상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며 동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왕하면 동하고 작용하면 동하고 견제받고 있는 데서 해소되면 해소된 견제받던 자가 동하고 자유로워진 자죠. 자유로워진 자. 속박받던 자가 자유롭게 되면 자유로워진 자가 동하고. 힘을 써서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면 그 힘을 쓰고 있는 제어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자가 동하는 것이죠. 동을 하려면 상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증강, 자유로워짐, 해방됨, 발동됨 이런 것들이 동하는 것이죠. 공망이 전실되거나 충을 당하면 동한다. 충이 합을 만나면 충이 해소되는 것, 거기에서 해소되는 자가 동하고 합이 충을 만나면 동한다. 실신이 도의하면 동한다. 동해야 응하는 것이죠. 동은 이런 형식. 팔자를 이제 하나 볼까요? 팔자를 보는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